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광대 수술과 볼처짐의 관계의 네 번째 시간으로서 앞서 설명드린 네 가지 이유 외에 골막과 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광대 수술 시 볼처짐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사실 여기 있는 5가지가 모두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오늘 설명드릴 이 뼈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막도 미약하게나마 연관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정도는 다른 여타 조직의 변화 또 그 연관 관계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술로 인한 손상이나 변화가 어떤 수술 방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골막과 뼈가 이동하거나 손상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골막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먼저 설명드리면 피부와 뼈를 연결하는 여러 구조들이 있죠. 이 뼈는 골막으로 쌓여 있게 되고 골막은 안면 유지인대라는 것을 통해서 피부와 연결이 되게 되죠. 이거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스타킹과 레깅스처럼 몸에 딱 달라붙는 옷이 골막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피부는 우리가 겉옷이라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안면 유지인대는 무엇이냐? 그런 내복과, 그러니까 스타킹이나 레깅스와 같은 내복과 겉옷을 연결하는 약한 심질, 박음질 같은 이런 연결이라고, 그런 심질과 박음질과 같은 연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골막의 변화는 사실 안면 유지 인대를 통해서 피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박음질이 안면 유지 인대가 끊어졌을 때 피부와 뼈가 겉도는 느낌이 날 수는 있어도 이 분리된 골막에 의해서 변화되는 양은 골막 박리가 수술 부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체 안면골에 있는 골막을 일부만 박리하기 때문에 그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환자분은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광대 부위가 이렇게 툭 떠지고 광대가 돌출되고 볼살이 꺼지고 이런 처짐 증상이 나타났던 환자입니다. 40대 중반이 넘어간 환자로 이렇게 관자놀이가 꺼져가고 광대가 더 돌출되고 나이가 들면서 얼굴 피부가 얇아지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노화에 의한 어떤 볼처짐과 이 피부가 얇아지면서 골격이 더 드러나는 이런 현상이 같이 일어났던 환자입니다. 광대 수술 후랑 광대와 안면윤곽, 사각턱을 같이 했는데요. 흔히 말하는 돌려깎기라는 수술을 한 이후의 모습인데요. 광대의 돌출은 사라지고 관자놀이와 광대의 이런 함몰, 경계 부위가 조금 매끈해진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또 광대가 들어가면서 이런 볼처짐도 약간은 개선된 모습이 보이죠. 수술 후에 1년 된 모습인데요. 이러한 광대 축소술의 효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팔자주름과 입가주름은 수술 전보다 조금 더 깊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턱끝이 줄어들면서 턱끝 길이가 약간 줄어들면서 볼처짐과 동반된 이런 입가 밑에 약간의 함몰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옆모습에서도 보시면 꺼진 광대, 관자놀이, 튀어나온 광대, 꺼진 볼, 그 다음에 교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볼록한 모습, 그 다음에 하악각. 그래서 광대 수술과 하악각 절제술을 같이 시행했을 때는 이러한 옆면에서 꺼지고 튀어나오고 꺼지고 튀어나오는 이런 울퉁불퉁한 라인이 조금 매끈하게 정리가 된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앞쪽에서 보이는 이러한 볼의 약간의 함몰은 여전히 관찰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수술 후에는 이러한 뼈의 변화가 많이 생기면서 팔자주름과 이런 입가주름이 조금 더 수술 전보다 깊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효과는 뼈의 변화량, 이 뼈가 줄어들면서 여기 있는 피부들이 전반적으로 밑으로 내려오고 뼈가 볼륨이 줄어들면서 남는 살들이 중력 방향으로 쏟아지면서 걸리는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팔자주름과 입가주름이 깊어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대 수술 시 볼처짐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광대 분류압이 있으면 볼이 무조건 처진다. 이런 질문을 거의 일주일이면 제가 한 10명 정도 되는 분한테 블로그나 홈페이지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광대 분류압이 꼭 볼처짐과 연관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또 광대 축소술 시 상방 고정을 하면 볼처짐이 예방된다라는 인터넷 글들이 꽤나 많은 듯 합니다. 하지만 상방 고정은 볼처짐하고 사실은 조금은 관계가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피절개를 통해서 광대 축소를 하면 볼처짐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두피절개가 입안절개보다 안면유지인대나 기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근육 부분에도 있어서 약간의 우월한 어떤 광대 축소술에서 조금 더 처짐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볼처짐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볼처짐의 원인에서 뼈의 변화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교정량이 만약에 많다면 뼈가 많이 들어간다면 볼처짐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소 박리를 하면 볼처짐이 예방된다. 박리를 많이 할 이유도 없거니와 또 광대 수술에서 필연적으로 꼭 박리해야 되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최소 박리를 하면 볼처짐이 예방된다는 말은 조금은 무리스러운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퀵광대는 볼처짐이 없다. 이 말처럼 사실 근거 없는 말은 없는데요. 퀵광대라는 게 어떤 정립된 방식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수술 방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퀵광대를 하면 볼처짐이 없다는 말은 교정량이 그만큼 없다 또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수술이 됐다라는 말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정량이 많다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뼈의 변화량이 많다면 볼처짐은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간혹 받는 질문 중에 많은 것이 광대 수술을 받으면 나이 들어서 얼굴이 무너져 내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자면 광대 수술을 한다고 얼굴이 무너져 내리는 일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광대 수술 후 10년 후에 노화가 갑자기 진행했다, 3년 지나니까는 갑자기 늙었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 사실 광대 수술을 통해서 얼굴이 더 노화가 급속하게 진행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광대 수술을 통해서 볼륨이 줄어들어서 앞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광대 수술하기 전이고 광대 수술한 후 1년 후의 모습입니다. 이런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입가주름이 깊어지면서 환자분들이 광대 수술을 하고 나서 갑자기 더 늙어 보인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노화랑 연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뼈의 변화량이 연부조직의 변화를 초래해서 이러한 부수적인 변화가 따라온다라고 판단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광대 수술이나 안면윤곽 수술을 받으시고 1, 2년 되신 분들 중에 간혹 이런 질문을 주시는데요. 볼처짐이 너무 심해져서 10년 정도 지나면 얼굴이 무너져 내린다 이런 걱정은 솔직히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임상 결과로도 제가 수술하고 한 10년 전에 수술한 환자분들 지금 봐도 노화가 급속하게 진행됐다 이런 것들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러한 정상적인 노화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 이 질문에 대해서 광대 분류압이 있으면 볼이 처진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광대 분류압이 있다 한들 볼처짐이 과연 있느냐, 그건 사실 별개 문제입니다. 이 환자분의 사진이 오른쪽에 있는데요. 퀵광대 수술 후에 10년 동안 볼처짐이나 어떤 함몰 증상이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로 잘 지내시다가 어느 날 코를 상담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CT를 촬영하고 갑자기 발견한 광대에 이러한 결손 부위가 있었습니다. 분류압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부분이고 뼈 흡수, 광대 갭,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 환자분이죠. 하지만 이 환자분은 10년 동안 얼굴이 볼처짐이 심했다 이런 느낌도 전혀 없이 지냈던 분입니다. 양쪽 모두 이렇게 골결손과 분류압이 있지만 볼처짐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소하신 내용이 없는 분입니다. 결국 볼처짐이 분류압이 있으면 볼처짐이 있다 이런 것은 인터넷상의 불안을 조장하는 글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분류압이 굉장히 심한 경우도 실제로는 볼처짐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볼처짐은 오히려 뼈의 변화량에 더 의존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분류압이 있고 광대가 하방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볼처짐이 유발된다. 아마 이런 상담들을 꽤나 많이들 받아보신 듯 합니다. 이 환자분처럼 광대가 수술 후에 이렇게
뼈가 아예 분류압이 되면서 교근이 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 뼈가 밑으로 내려가서 뭐 볼 처짐이 더 심해졌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향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광대의 이런 함몰 정도, 변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붙어 있던 연부 조직들이 약간 볼륨이 감소하면서 중력 방향으로 밑으로 쏟아진 것이지, 뼈가 밑으로 내려왔다 또는 올라갔다고 해서 분리된 뼈가 볼처짐을 유발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예인데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서 보시면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은 이렇게 2번 수술을 하시면서 2번 절골이 되었고, 교정량도 보시면 함몰이 조금 있는 상태고요. 반대쪽을 보시면은 아예 플로팅본이라고 해서 체부랑 연결도 안 돼 있고 아치도 연결이 안 돼 있는 환자분입니다. 이 경우에서도 볼처짐을 환자분이 호소하시기보다는 이렇게 꺼져 보이는 부분 때문에 연부 조직에서 함몰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 부분이 좀 꺼져 있죠. 이렇게 피부가 두꺼운 경우에 있어서 이 부분이 함몰을 주로 호소하시지, 이쪽 부분에 볼처짐을 호소하지는 않으시게 됩니다. 결국 분류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볼처짐이 온다는 얘기는 조금은 낭설에 가까운 얘기고, 환자를 불안하게 해서 어떤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어떤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드릴 내용이, 이제 상방 고정을 하면 볼처짐이 예방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피절개를 통해서 광대 축소를 하면 볼처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이걸 한 번 더 좀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요. 광대를 수술할 때 광대뼈가 골막을 제외하고 피부랑 연결되는 안면 유지인대는 지금 요 부위밖에 없습니다. 광대 수술 시에 입안절개를 하면 요 부위의 안면 유지인대만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피절개를 하면 이 부위의 안면 유지인대만 끊어집니다. 또 광대가 움직이면 이러한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만 이 뼈와 연관돼서 움직이게 되죠. 결국 광대 수술을 위해서 이러한 유지인대와 근육들이 분리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데, 광대를 위로 올리든 내리든 뭐 상방으로 올려서 고정을 하든 아래로 내려서 고정을 하든 결과적으로는 피부가 분리된 채로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리된 채로 피부가 다시 붙는 게 중요하지, 뼈를 위에다 놓느냐 아래다 놓느냐, 뭐 함몰이 돼서 밑으로 처지냐, 이 문제는 사실 볼처짐하고는 굳이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두피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하면 안면 유지인대 이 상부만 손상이 되기 때문에 뼈를 절골을 하고 또 이 뼈가 움직이고 다시 안면 유지인대가 손상을 받는다 해도 결국은 뼈는 피부와의 연결이 아예 끊어진 상태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뭐 뼈를 어디로 접근해서 수술을 하든 뭐 고정을 위아래로 하든 처짐하고는 사실 관계가 좀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두피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했을 때는 두피절개 시에 이 템플 리프트라고 해서 관자놀이 부분을 당겨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깁니다. 입안절개를 통해서는 리프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상방 위로 접근하기 때문에 수술 시에 이 템플 리프트라고 해서 두피를 통해서 당겨주는 이런 수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제한이 따른 것은, 템플 리프트라는 것이 결국은 관자놀이나 눈가 주위의 주름을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이 위쪽에서 아무리 당긴다 해도 입가의 팔자주름은 힘이 닿질 않아서 리프팅 효과가 거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두피절개를 통하면 광대 수술을 하면 뭐 볼처짐이 전혀 없다, 이런 주장은 해부학적 구조로 이해한다면 조금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두피절개를 통해서 수술할 때 리프팅 효과를 눈가 주변에서는 일부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예로 광대를 두피절개를 해서 수술할 때는 이 안면 유지인대가 손상을 받게 되고요. 이쪽은 대부분 유지를 시킬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는 손상을 받게 되죠. 또한 광대를 상방 고정한다는 것은 이런 교근을 분리하지 않고 교근을 붙인 채로 광대를 올려 붙이는 거기 때문에 교근의 스트레칭 효과는 있을지언정 교근과 연결된 볼이 같이 따라오는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주장은 광대를 잘라서 상방 고정을 하면 이 교근에 붙어 있는 피부가
이 광대를 위로 올리면서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리프팅 효과가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그 변화량이 2-3mm 당겨가지고 과연 뭐 이런 처짐이 교정이 될까라는 생각은 조금은 억지스럽지 않나. 제 경험으로도 뭐 두피를 통해서 광대 수술하면 처짐이 없다라는 이런 주장이나 뭐 상방 고정을 하면은 뭐 처짐이 예방된다 이런 주장은 뭐 일리는 조금 있지만 그 효과 자체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소 박리를 하면 뭐 처짐이 덜하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최소 박리라는 것이 사실은 약간은 말장난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대 수술을 할 때 필연적으로 여기 타원형 원 부위는 박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구조는 안면 유지인데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의 뼈와의 연결 부위가 끊어진다고 제가 앞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보다 넓게 박리할 이유도 없거니와 또 이 부위보다 더 적게 박리해서는 기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 뭐 최소 박리를 해서 뭐 처짐을 예방한다 이런 말은 뭐 의사들이 박리 범위를 적게 하려는 노력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앞선 제가 풍선이론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박리를 적게 하고 트랙션을 과다하게 당기는 것보다는 박리를 조금은 적절히 하고 당기는 것 조작을 조금 덜 하는 것이 오히려 부기나 연부조직 손상이나 어떤 처짐에 이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최소 박리라는 말은 사실 환자들한테 듣기 좋은 그냥 말일 뿐이고요. 뭐 앞트임 종류에서도 뭐 투명 앞트임, 뭐 매직 앞트임 이런 수식어가 붙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마케팅 용어이지 어떤 결정적인 수술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광대 분류압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 함몰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과연 이렇게 처짐이 오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앞선 오늘 포스팅 주제가 뼈와 골막의 변화가 볼처짐에 영향을 주는 정도인데요. 이렇게 많이 부러져 있고 분류압이 있고 함몰이 된 경우에는 이 뼈의 변화량 때문에 볼처짐이 오는 것이지 분류압 때문에 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뼈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워낙에 이렇게 있던 뼈가 들어갔기 때문에 연부조직이 밑으로 중력 방향으로 쏟아지는 것이지 여기가 떨어져 있다고 볼처짐이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앞서 하나 더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뼈가 밑으로 떨어져 있다 해도 사실은 볼처짐이 이것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고요. 여기가 함몰됐기 때문에 이만큼 있던 뼈가 밑으로 꺼졌기 때문에 그 뼈를 지탱해주고 있던 뼈 구조가 없기 때문에 피부가 늘어진 것이죠. 이걸 조금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양복이나 이런 남성 자켓이나 이런 거에서 어깨에 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깨에 뽕이 있는 것이 광대라고 생각하면 그 뽕 패드를 뺐을 때 어깨선이 약간 처지면서 심하면 소매까지 약간 길어지는 느낌이 들죠. 그게 오히려 처짐의 원인이지 뭐 뼈가 뭐 안 붙어 있어서 또는 뭐 뽕이 움직여서 처짐이 생기는 게 아닌 것처럼 그 뼈가 주는 볼륨, 다시 말하면 어깨에 뽕이 주는 볼륨이 이러한 처짐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게 붙어 있다 떨어져 있다 라는 내용으로 처짐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화에 의해서 볼처짐이 생긴다 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하지만 광대 수술을 통하면 광대 수술하면 더 노화가 빨리 온다, 이런 주장이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뭐 쌍둥이에서 누구는 안면윤곽 수술을 하고 안 했을 때 노화의 진행 속도를 비교한다고 해도 사실 수술을 받고 안 받고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면윤곽 수술로 인해서 얼굴이 더 노화가 빨리 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볼처짐을 조금 이해하신다면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볼처짐이 조금 더 가속화됐을 뿐, 근데 그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확 줄어든 거죠. 쉽게 말하면 노화라는 건 서서히 진행하는 거라면 안면윤곽 수술 후에 볼처짐이 생기는 거는 아주 급격한 이벤트에 불과하거든요. 한번 딱 일어나고서 거기서 다시 노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면윤곽 수술이 노화를 급속하게 가속화시킨다 라고는 전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도 이렇게 팔자주름이 생기고 입가주름이 생기는데 광대 수술을 했을 때는 수술 직후에 볼처짐이 온다면 변화량이 크다면, 뼈의 변화량이 크다면 이러한 팔자주름과 입가주름이 앞선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단 1년 만에 이렇게 확 나타나게 됩니다. 뼈의 변화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입가주름과 팔자주름이 갑자기 확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죠. 이렇듯이 이러한 노화의 프로세스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은 맞지만, 이렇다고 해서 이 환자분이 수술을 안 받았던 모습과 수술을 했던 모습에서 노화가 이쪽이 더 빠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술로 인해서 급격한 이런 주름이 유발됐다라고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화라는 그림에서 이 그림 두 개를 좀 보시면요, 정상적으로 수술받지 않은 환자에서도 뼈의 변화는 생기고 또 연부 조직에 이런 눈 밑에 이런 보라색으로 파란색으로 표현된 이런 구조들이 좀 변하게 됩니다. 안면 유지인대가 밑으로 좀 처지게 되고요, 타이트하게 붙어있던 이 유지인대가 이쪽 방향으로 길어져서 이 관자놀이 부분, 광대의 45도 광대라고 하는 부분이 블록해지는 느낌이 들고요, 이쪽에 눈물고랑이나 이런 주름들이 생기게 되고 팔자주름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의 공간이 볼륨이 중력 방향으로 늘어지면서 입가주름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대 수술에 대한 많은 질문들, 광대 유압이 있으면 볼이 처진다, 불유압이 볼이 처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광대에 변화가, 뼈의 변화가 많아서 함몰이 심할 때 그때는 볼이 처집니다. 하지만 불유합만으로 볼이 처진다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대 축소 시 상방 고정을 하면 볼 처짐이 예방된다. 일부 교근을 통한 볼이 약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것만으로 기껏 한 2, 3mm, 4, 5mm 올려준다고 해서 볼 처짐이 예방되는 것은 아니고, 뼈의 변화량이 4mm, 5mm 또는 심하면 6mm, 8mm까지 일어나는데 그 변화량이 중요한 것이지 볼륨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지 고정을 위로 해서 볼처짐이 완전히 예방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피절개를 통해서 광대 축소를 하면 볼처짐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피절개를 통해서 템플 리프트라고 해서 측면을 리프팅할, 눈가 주변을 리프팅을 해서 볼처짐을 좀 안 보이게 할 수는 있겠지만, 입가주름이 생기는 볼처짐은 두피절개를 통해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박리, 퀵광대, 이거는 그저 마케팅 용어로 생각이 되지 이게 큰 어떤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광대 수술을 받으면 나이 들어서 얼굴이 무너져 내린다, 이것처럼 좀 판단하기 어려운 건 없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 수술 사례를 통해서 실제 환자의 한 20년 정도 지켜본 모습을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대 축소술과 볼처짐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으시지만 제가 4번의 연재를 통해서 설명드린 내용이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도 환자들만의 변수들이 굉장히 많고, 환자의 피부 두께나 처짐 정도, 유전적인 소양들, 남녀 차이, 연령 차이, 이런 여러 변수들이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객관화해서 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러한 복잡한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볼처짐을 단순히 한 단어, 안면 유지인대, 광대 분류압, 이런 단순한 몇몇 1:1 매칭을 해서 판단하는 그런 어떤 판단의 오류는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이런 어떤 분류압이니 광대 갭이니 이런 단어에만 집착한 나머지 판단을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로댕, 오댕, 덴뿌라 논리 전개 방식이 돼서 굉장히 결론이 실제랑 다른 엉뚱한 결론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대 축소술과 볼처짐에 대한 이해에 조금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길 희망합니다.